예, 안녕하세요. 이 우크라 전쟁이 이번 겨울에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군이 많이 괴멸당합니다. 그 라스푸티차, 그러니까 이 진흙밭 또 그다음에 추위, 이것 때문에 겨울이 좀 소강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대 전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누가 더 유리하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푸티차나 추위 때문에 서로 손발이 묶이고 다 늦어져요. 그런데 그때 유리한 쪽이 상대방을 더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 추위와 진흙탕 속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우크라 쪽입니다. 그래서 우크라가 이번 겨울에 러시아를 박살을 낼 겁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 미 육군의 가장 핵심적인 부대, 최정예 부대 101 공수특전 사단이 우크라 국경에 지금 집결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죠. 우크라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 미국 좌좀 의원들의 모임에서 이 바이든에게 공개서한 보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 24일에 이 민주당 좌좀 의원들 단체가 바이든은 빨리 푸틴을 만나 평화를 협상해야 합니다, 이런 공개서한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백악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인데 10월 25일에 이걸 철회했습니다. 대여섯 달 전에 만들었는데요, 보관적인 편지가 글쎄 그냥 그 실무자가 사무착오로 그냥 지 맘대로 보낸 거네요. 우리는 보낸 적 없습니다, 이런 개 땡땡 같은 소리를 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좌좀 하원 의원 95명이고요. 상원이 한 명 들어있죠. 버니 샌더스. 그 단체 이름은 Congress Progressive Caucus, 그러니까 미 의회 진보위원회라는 그런 뜻의 단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중에서 뭐 한 80여 명은 나도 좌좀이에요. 나도 좌좀. 이거에 줄 서면 뭐 여기저기 도움 받을까봐, 특히 그 민주당 쪽에 이제 민초에 극악한 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제 그 표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여 명 될 거고요. 실제 컬러는 이 95명의 그 컬러는 뭐냐면 글로벌리스트 무한 해체입니다. 기후종말론, 다시 말하면 화석연료를 떼면은 인류가 멸망한다. 그 다음에 무한젠더, 남녀 성구분 그런 거 없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뭐 가능하면은 청소년 때 뭐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결심을 하면은 부모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의사한테 데려가서 약물 치료하고 약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뭐 이걸 해줘야 된다. 이게 무한젠더죠. 역사 전복. 이제 미국이나 서방은 이제 그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그 다음에 노예 착취, 이런 역사로 이루어진 거다. 죄책감을 느낄 줄 알고 염치를 가져야 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컬러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또라이들이구나 하고 넘기는데, 그 중에 몇 명 아주 악질적인, 아주 지능적인 친북 성향의 위험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뭐 한국인도 한 명 들어있네요. 네. 로카나라는 거, 아마 로카나 이런 이름이면 인도 아니면 파키스탄계겠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캘리포니아 쪽 그 하원 의원이고요. 저 뉴저지의 앤디 킴, 나 저 사람 좀 안 뽑아줬으면 좋겠어. 저 뉴저지에 있는 하원 의원이고요. 그레이스 맹, 아마 이거는 뉴욕인데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게 중국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뭐 남북 교류, 뭐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인데 이걸 종전 상태로 바꿔야 된다. 아니 지들이 왜 여기 와서 살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래? 웃기는 것들이에요, 저것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전으로 바뀌면 유엔사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 대접을 받게 돼요.
그게 종전이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즉 북한 자유화가 벌어졌을 때 개입할 수가 없어요. 또 개입할 때 유엔 깃발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소리들 하는 자들이에요. 저자들이.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뭐 본인이 간첩이든지 아니면은 본인은 굉장히 순수한 뜻을 갖고 있는데 간첩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든지. 앤디 킴 씨 한국말 좀 하면 제가 한번 하룻밤 같이 조용한 데서 진실의 방에서 같이 자면서 진실을 알아내고 싶은데 글쎄 좀 그 과정이 별로 그렇게 우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앤디 킴 씨가 안 오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10월 24일 날 이자들이 이 짓을 저질렀을 때 한국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드디어 미국 의회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니라 의원들 중에 일부예요. 여기 좌좀 클럽에 속한 일부거든요. 뭐 의원들이 바이든더러 푸틴에게 직접 협상을 하고 촉구했다 이러면서 대서 특별했는데 하루 만에 철회하고 나니까 그건 또 안 다뤄 많이들.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빌어먹을 놈의 심보를 가진 언론입니다. 빌어먹을 놈의 심보를 가진 유튜버 평론가들이고. 직접 한번 보시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로이터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방송 그 소스인데 아무튼 뭐 이거 자체는 맞는 얘기니까 로이터의 그 동영상입니다. A group of liberal US Democrats have performed a dramatic U-turn after they sent a letter this week to the White House urging the president to hold direct talks with Russia and pursue a negotiated settlement to the war in Ukraine. Only a day later, they withdrew the letter, with Pramila Jayapal, the chairperson of the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saying in a statement, quote, "The letter was drafted several months ago, but unfortunately was released by staff without vetting. The letter, signed by 30 caucus members, was made public on Monday. It left some Democrats feeling blindsided just 2 weeks before the midterm elections. Some, like Representative 중간 Sarah 선거까지 Jacobs, 2주입니다. 2주. said they had signed the 제가 letter 잘못 months 번역했네요. earlier and that 2개월이 things 아니라 had 2주. changed. She tweeted, "Timing in diplomacy is everything. I wouldn't sign it today." 네, 중간 선거까지 2주예요. 제가 번역을 자막을 잘못 달았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2주. 네,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제 결판 난다고 했는데 이거 뭐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한 명제입니다. 이제 이걸 동장군을 이제 영어로 마샬 윈터라고 부르죠. 마샬이 이제 그 사령관, 겨울이라 불리는 사령관 이 소리고, 또 마샬 머드, 진흙장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영어에 있는 표현이에요. 영어 군사학에. 이게 이제 그 슬라브어로 라스푸티치아, 슬라브어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진흙장군이죠.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진흙장군과 농장군 컴비블로에 얻어맞아가지고 뻗은 게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군이었고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보급 안 돼가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여기에 걸려서 뻗은 게 히틀러 쪽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여기에 걸리게 생겼으니 이야말로 참 역사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죠. 이런 상태에서는 안 움직이는 것이 최상인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방한 장비가 좋고 개인 무기 장비가 좋고, 예를 들어서 야간 투시경, 적외선이니까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 딱 보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온도 차이가 확 나는데 사람하고 대지나 나무 배경하고가, 그 다음에 제공권, 낙엽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헬기나 쫙 비행기로 떠서 쫙 보면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위성 공중 감시 정찰, Information, ISR, Surveillance, Recognize. 저것도 딱딱 핀포인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원격 정밀 타격, 하이마스나 아니면 자주포 혹은 155mm 견인 곡사포로. 자, 캐나다 하나만 꼽아도 방한 군복을 무려 50만 벌을 기증을 했고요. 이게 밖에 떠들질 않아서 그렇지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추운 데서
이 방한 엄청나게 발달해 있잖아요. 저만 해도 스웨덴 그 모직으로 짠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등산에 밖에 이렇게 안에 껴 입는 거, 예, 조끼 같은 거. 이제 한 벌 마르고 사면 마르고 닳도록 입습니다. 누가 사줘가지고 예, 잘 입고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제목을 보세요. Winter nears in Ukraine.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And a battle of stamina awaits. 체력전이다. 체력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저 사진이요. 요새 사진도 아니에요. 아직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인, 전쟁 막 터진 직후인 3, 4월 달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진인데 저 장비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더 좋아졌다고. 이거 완전 체력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샤워하고 옷을 빨고 옷을 말릴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걸 후방에 딱 갖다 두고 계속 전방의 사람이 후방이라는 게 한 5km 후방이죠. 전선으로부터 10km 후방. 와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옷 빨고 그 옷을 또 이렇게 빨리 거기에 말리고 드라이어에 말리고 다시 입고 그리고 나가고 그동안 좀 쉬고 한 2시간 동안 옷 말리고 어쩌고 할 동안 이런 시설들이 줄줄이 쫙 지금 깔려가고 있거든요. 방한 장비 전쟁이에요. 저는 이제 그 산악반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 저 장비들이 엄청 비쌉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산악반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그런 고급 장비가 없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산악반은 안 했지만 이제 그쪽을 아니까 이렇게 이 등산 전문 장비집 가서 이렇게 보고서 가끔 가격을 물어봐요. 그러면 슬리핑백 하나가 뭐 80만 원, 요새는 더 비쌀 거야. 100만 원 이렇게 돼요. 슬리핑백 하나가. 그러니까 저런 그 방한 장비 전쟁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버너 작은 거, 저거 가스 버너 못 쓰거든요. 가스는 이렇게 기화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기화가 돼서 가스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석유 버너를 써야 되는데 석유 버너는 또 예열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열제를 갖고 다니면서 석유 버너를 쓰든지 아니면은 휘발유 버너를 쓰든지. 저것도 뭐 우리가 이제 등산 장비로 사면 아주 고급을 안 사더라도 아주 고급은 정말 작고 가볍게 돼 있고요. 네팔 같은 데 갖고 갈 때, 고산 갈 때 쓰는 건데 아주 고급을 안 사더라도 거의 돈 10만 원 하죠. 저런 거 하나씩 있고 저기에 뭐 뜨거운 거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런 그릇이 있고 코펠이나 우리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거기에 끓여 먹을 수 있는 이제 이제 팩으로 쌓인 이제 식량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저게 그냥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기운이 난다 안 난다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을 한다고요. 저 혹한 이런 데서는 저런 살벌한 환경에서는 개인 무기 장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적외선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혹은 드론이라든지 이제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그 다음에 이 스팅어 같이 이제 비행기에다 대고 쏘는 휴대용 맨패스 휴대용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에 관한 전쟁이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오히려 제공권이 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함 미사일, 그러니까 대레이더 미사일로 러시아 쪽 방공망을 많이 부셔놨잖아요. 그 제공권이 우리 우크라이나 쪽이 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우크라이나 육군 항공단이 초저공 비행 연습을 해요. 초저공 비행을 하면 안 걸리니까 저게 들판이니까 보니까 연습하는 이런 동영상 보니까 글쎄요 들판 위에 한 5m, 6m 아주 낮게 떠서 날아가요. 저게 이제 겨울 싸움 하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감시 정찰 이거죠. 그러니까 겨울과 라스푸티차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거기다가 이게요. 이거 보세요. 크리미아를 제외한 모든 지점이 100km 이내예요. 얘기 뭐냐면 도보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보로. 그러니까 확보되고 나서 기갑이나 중장비는 저거로 해서 오고
도보나 헬기로 보병이 급습을 하고 제공권에서 위에서 때려주고 원거리 정밀 타격 때리고. 그러니까 이 겨울 내내 이 그 러시아군을 계속 갉아먹을 거라고요, 저게. 그래서 결국 이 겨울 앞으로 4월 뭐 초까지 그러면 언제야? 지금 10월 말이니까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3월 말 앞으로 5개월 반 동안 러시아는 완전히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 육군 항공단 헬기들이 초저공 비행 연습 중이거든요. 그 보시면은 이상한 화면들 나올 거예요. 막 그 자동차 그냥 저기 지붕 위면은 그게 한 100 그러니까 SUV 같으면 170 정도고요. 저거 같으면 110, 120이잖아요. 저게 뭐야 그 세단이면은 그 한 2m, 3m 위에서 지면에 거기서 쫙 날아서 가는 그런 연습하고 있어요. 얘들 지금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그래서 이번 저는 라스푸티차 상황, 이번 추위 상황에서 우크라가 러시아군의 허리를 분지를 거다. 계속 갉아먹을 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푸틴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저질릴지 모르잖아. 뭐 더티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핵배낭을 터뜨릴지 뭐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미국이 아주 살벌한 일을 했어요.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미국의 최정예 공수특전사단 101 사단이 우크라 남동 국경에 배치가 됐어요. 우크라 남동 국경이면 제가 어디냐면 뱀섬 바로 앞이에요. 오데사에서 남동쪽 죄송합니다. 이제 고쳤습니다. 우크라 남서국경에 배치를 했어요. 저 남서국경이 어디냐면은 그 뱀섬 스네이크 아일랜드 바로 앞입니다. 저게 이제 루마니아 땅이에요. 루마니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접경을 합니다. 저 이제 그 접경 그 위에 있는 길쭉한 나라는 이제 그게 뭐 몰도비아가 되죠. 네, 몰도비아가 되죠. 그래서 저기에 있다란 얘기는 푸틴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 이상한 짓 하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 저기. 우리가 들어가면 넌 골로 가는 거야. 이 101 공수특전사단 이거 유명한 부대입니다. 먼저 이제 이 보도 내용을 좀 보시죠. 네, 이 보도는 한번 보세요. Ukraine back in February, the U.S. military has added an additional 20,000 troops to the European theater, taking the total there to around 100,000. And many of those troops are in Eastern Europe. Only on CBS Mornings, we're getting a look at the U.S. forces closest to the fighting in Ukraine, supporting NATO allies and sending a very clear message to Russia. Charlie D'Agata is in Romania for us this morning. Charlie, good morning. Good morning, Tony. Romania is now home to the 101st Airborne Division. It's the first time it's been headquartered here in Europe in nearly 80 years. 동구권에 루마니아에 자리 튼 거는 777 howitzer ready to roll at any minute. They're specifically trained to deploy on any battlefield in the world within hour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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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Ready to fight. 네, 이 부대는 아주 그 역사가 깁니다. 역사가 긴 부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우리나라 현충일이 저 노르만디 상륙일입니다. 아마 알고도 계실 텐데 문화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도로 격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격조가 있는 거예요. 노르만디 기념일이에요, 저게. 그 이틀 후에 저 101 그 공수특전단이 이제 그 나치 깃발 뺏어갖고 그거 들고서 사진 찍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이게. 이 러시아군이 이제 겨울에 괴멸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푸틴이 발작할 위험성이 높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 육군 최정예 병력이 우크라 남서 국경의 루마니아 땅에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미군은 개입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상한 반인륜적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미군 개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뭐 더티밤이라든지 핵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혹은 댐을 터뜨려서 민간인을 수만 명을 수모를 시키면은 바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무기 만들어서 폴란드나 동구권에 공급해 주면서 중국을 잘 견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A2AD, Anti-Access Aerial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라든지 항공모함 탑재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덜덜덜 마시고 또 자체 핵무장 또 무슨 뭐 전술핵 배치 이런 우스꽝스러운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차분하게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